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예방과 성인팀 장유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부,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증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한 이해와 관리, 대처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로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개, 산후우울증의 이해, 마음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안내, 상담 서비스 제공 기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개하겠습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 방법은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상담 과정으로는 먼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전화로 1차 상담 후 센터로 내소하여 2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주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리읍의 조리본소가 위치해 있고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정보건소의 운정분소, 문산행정복지센터의 문산분소 이렇게 권역별로 3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용하기 편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료와 같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질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후우울증은 산모들 중 10에서 15% 정도 발병하며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즉 산욕기 동안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과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가치 없음 또는 죄책감을 경험하며 심할 경우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산후우울증 원인에 대해 알아보면 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으로는 이전에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출산을 한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에서 8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전 기분 변화 또는 임신 기간 중에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 경우, 모유 수유를 갑자기 중단한 경우, 정서적, 유체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과거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산후우울증의 또 다른 증상을 살펴보면 아기의 건강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걱정합니다. 아기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며 아기에게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타인이나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살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하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의 산후우울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양상을 보입니다.
학업 수행 능력이나 지적 능력의 저하를 보이게 되고 집중력 저하, 문제 행동 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래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감, 우울증 차이를 어려워하십니다. 우울감, 우울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가족과 다투거나 실패 등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휴식을 갖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면 우울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란 부정적인 사건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휴식을 갖거나 2주 이상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어 식사, 수면에 방해를 받고 짜증이 많아지거나 멍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삶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았을 때 확 와닿으신가요? 이처럼 우울감과 우울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후우울증에 대한 나의 대처와 가족의 대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대처로는 출산 과정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고르게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가볍게 자주 걸어주고 감정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고유한 리듬을 갖고 있으며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수면과 식사를 하도록 일상생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합니다. 카페인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각성제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기 전 과도한 식사나 수분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요가, 명상, 가벼운 독서 등 이완하는 방법들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충분한 식사로 인해 몸 안의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음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고르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으면 봄이 온다는 말이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크게 웃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마음껏 웃고 난 뒤에는 호흡량이 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적대감과 분노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가족의 대처 방법으로는 산모에 대한 공감과 격려, 산모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하기, 산모의 이야기 경청하기, 산모의 취미 또는 활동 함께하기, 출산 후 외모 변화에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지지하기가 있으며 산모의 솔직한 감정을 알아봐주고 주변인과 소통합니다. 힘든 부분을 인정해주고 단 비난하지 않습니다. 산모의 정신건강, 아기와의 관계를 위해 초기 증상 인지 및 적절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의 노력으로 인해 산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배우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모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정서적 지지와
치료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산모의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내가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면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며 심리적 응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모는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므로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모의 우울증으로 당황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도록 합니다. 산모를 안심시키고 지원해 주도록 합니다. 산모가 필요로 하는 점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산모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우울증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산후우울증 증상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5개 이상, 2주 이상 지속 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증상 의심 시 전문가와의 상담, 비약물적 대안인 인지행동치료, 행동활성화치료, 병증법적 행동치료 등이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후 약물 처방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이 심하거나 망성적일 때, 우울증의 과거력이 있을 때 항우울제를 복용함으로써 증상의 호전 및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증상이 호전되기까지는 수주가 소요되므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 호전 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후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 마음을 다잡으면 좋아진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더 자신감을 잃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후 선별검사지 문항에 평소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토대로 응답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음건강 선별검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일주일 내에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진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검진이 필요한 분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 예약, 지역별 성인 스트레스 검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상담 신청 후 검진 담당자가 유선으로 검진 일정 및 확정 안내 후 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는 흔히 마라톤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듯 온님을 쏟지 말고 적당히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산후우울증에 빠진 산모 스스로의 마음까지 못지않게 남편과 주변 가족들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엄마니까 참아라며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도와줄게, 잠깐 바람 좀 쐬고 와,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때문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산후우울증의 증상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겠습니다. 교육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 및 검진과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전화는 24시간 운영하는 한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 구하자라는 의미로 109 상담 전화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으로 자살 예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긴급 전화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안내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해주시고 그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전문적인 도움,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관련 기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